안녕하세요. 로로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공지 하나 올려드리면 금일 칼럼이 기고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기고되는 칼럼 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고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링크까지 다 있으니 넘어가게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내일 청약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청약 외에 관련주 노리시는 분들도 확인하시라고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동영상으로도 주말에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 금요일 35,000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34,200포인트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탈하면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살짝 흔들기하고 바로 회복하면서 21선까지 올라타고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바로 회복을 했다. 이번 주에는 FOMC 경계감으로 해서 주초에는 좀 쉬어가는 좀 무난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까지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나스닥은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우도 좋다. 근데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저 추세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뭐 바로라도 당일이라도 돌파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금요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랑 나스닥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 미중 무역 전쟁 이제 두 번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바이든 버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둘은 어떻게 봐도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 21선 갭상승으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에 실패하고 장중 내내 밀리다가 종가를 저가로 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뭐 심리적으로는 제일 뭐 불편한 날이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아침에 고점을 형성하고 오후 저녁 마감까지 쭉 밀려내렸는데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8,500계약 매도하면서 좀 대량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생각할 건 없다. 지난주에 또 기존에 매도했던 부분은 싹 다 청산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부 정도의 해지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는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쪽은 환율 영향으로 크게 뭐 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뭐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동향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중립을 형성했다. 전체 수급은 중립 이하였고 오늘은 뭐 약세 마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 6월부터 해가지고는 7월까지 그냥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초에 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가까지 휴식을 취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우상향하는 추세 중이기 때문에 고점 찍고 이렇게 고점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쉬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황은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신경전을 벌이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 동향으로는 블룸베그 서비에서 연준 테이퍼링이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시작은 이제 모기지 담보부 책 증권의 매입 축소가 진행될 것이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채권 시장이라던가 채권 매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모기지 쪽을 건드리면서 주택 시장을 먼저 시작을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채권 시장,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보인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연준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서베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안 하고 2023년에 두 차례, 2024년에 이제 세 차례 정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은 아직 먼 얘기니까 가봐야지 됩니다. 좀 빨라지면 2022년에도 한 차례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제가 얼만큼 회복되느냐를 보고 속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드리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굳이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뭐 사변이나 석방에 대해서 이제 뭐 발표가 곧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이겠죠. 그러면은 사면이다라고 하면 좀 좋고, 가석방이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조금 더 시장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해외 출국이라던가 뭔가 움직임 운신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론 죗값은 다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삼성전자보다는 당분간은 좀 휴식이 필요하고, 삼성전기가 차라리 16만 5천 원을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더 낫습니다. MSC 쪽이 삼성전자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그래도 18만 원 중반대 뭐 이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원, 오늘 살짝 조정받아 18만 원 부근인데, 차라리 삼성전기가 당분간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 의견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뭐 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물산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로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닥 짚고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습니다. 14만 원 회복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물산, 삼성전기는 움직임이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상장 예비심사 청구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이 뭐 기존부터 1위였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점유율 1위 달성했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동반해서 100% 이상 세 자릿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대한유화,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화학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분리막 쪽으로도 뭐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5만 원 이탈하는 것은 좋지 않다. 25만 원을 회복할 때 보시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28만 원까지 지금 빠르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첨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부분까지 한번 터치한 다음에 다시 한 22만 원대까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양호한 모습. 뭐 DA 테크놀로지나 애경유화 같은 종목도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마크 저커버크의 이 페이스북이 5년 내 메타 기업으로 전환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뭐 전혀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2014년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VR 기기 개발기 업체죠. 오큘러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큘러스를 뭐 2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VR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AR 쪽까지도 점령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로 아예 전환하겠다라고 5년 안에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쪽으로는 이제 맥스트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입니다. 내일 신규 상장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이런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던가 뭐 알체라,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도 5만 원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5만 원 유지는 중요합니다. 5만 원 이탈하면 46,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요 46,000원 전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다시 한번 이제 슬금슬금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덱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이 14,000인데 여기까지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격을 조금 시키고, 이격이 과다하기 때문에 과열을 좀 시키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시키는 듯 보이다가 뭐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4,000원을 이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과열로 진입해서 슈팅이 나오는 것이니 14,000원을 돌파하기보다는 지금 11,500원 부근 혹은 1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이제 쉬면서 과열을 좀 시키고 가는 게 추후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더 유리합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VFX 쪽이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콘텐츠 업체들,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 같은 뭐 특수효과 쪽에도 이제 계속 이제 협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이 꾸준하게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슈팅이 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12,000원 초반을 준다거나 뭐 11,500원 주면 정말 땡큐한 거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잡는 게 맞고,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일부는 좀 줄이셔야 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과열을 꼭 시켜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옵티시스라든가 뭐 엔텍스라든가 뭐 등등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메타버스 쪽은 이렇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제 선거 캠프를 이제 메타버스로 구축하는 등 이제 활발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움직인다 뭐 말씀드렸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25,000원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좋았습니다.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힘 받아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도전하면은 돌파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캠스가 뭐 대장이고 후성 같은 경우가 뭐 그 뒤를 잇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후성은 이미 12,500원을 강력한 저항인데 이 구간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는 13,500원으로 한 단계 올려서 1,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후성이 추세를 뭐 예쁘게 잘 만들고 있는데 휴식을 조금 취하면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계속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13,000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동을 걸었으니 뭐 내일이나 해서 이제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텐데, 한 번에 돌파하면 가장 좋고 뭐 두 번, 세 번 돌파해서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기존에 먼저 선상승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과열을 시키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뭐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해외 상장을 노리고 있었는데 상장 주관사를 변경해서 이제 우리 국내 상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 해서 태경케미칼, 뭐 흥국FM이,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태경케미칼은 이제 여름 관련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많이 말씀드렸고, 신선식품이니까 당연히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 쪽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같이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엮이고 있는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흥국 FMB 같은 경우도 4,500원을 지금 돌파 시도는 했는데 뭐 오늘 돌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먼저 올라왔다가 휴식을 취하고 마켓컬리 관련주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지금 흥국 FMB는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연속으로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만약에 4,500원 넘어간다면 다음에 5,500원 정도 노릴 수 있다. 5,500원 넘어가면 그러면 또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어소프트나 아직 안 오른 뭐 SK네트워크스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 중에서 SK네트워크스, 뭐 KCP드, 뭐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상승하다 실패하거나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국경세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알루미늄이 앞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계속 많이 필요한데 생산은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탄소국경세나 이런 이 탄소 배출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됩니다. 알루미늄 생산하는데 탄소가 좀 많이 배출이 돼서, 그러다 보니 생산량은 유지되는데 필요한 곳은 많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망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허난성에서 알루미늄 공장에 이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다. 요 소식을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이 이제 철강주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철강주 실적 좋은데 뭐 어떻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별로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전일도 언급드렸듯이 이
대형 폭발 사고로 해서 알루미늄 가격들 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조일알미늄, 뭐 삼알미늄, 그리고 뭐 대창이나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은 이제 정지 테마주로도 엮여 있어갖고 좀 제외를 했고, 알루코 같은 경우가 뭐 아직 좀 덜 움직인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 3만원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이탈해서 이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3만원을 최근에도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24가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의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서 카카오 활용 마케팅 성공 전략 웨비나를 29일날 오후 2시에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함께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웨비나가 뭡니까 하시는 분들은 요즘 신조어가 많습니다. 웹하고 세미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웨비나라고 하니까 뭐 참고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웹으로 이제 세미나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는 이제 3만 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좋아지는 일만 남지 않아 다음 이제 저항은 4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4만 원에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 4만 원 구간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한 번에는 어렵더라도 두 번, 세 번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4만 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분기 실적 관련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집중하시다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뭐 무수히 말씀드렸고 뭐 웹툰 관련주, 뭐 치과용 임플란트,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좀 특이 동향으로는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호시적 전망 얘기가 나오면서 21선을 넘어왔습니다. 이러면 글로비스도 20만원 구간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21선 위 유지해주는 게 더 좋고,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글로비스도 이제 트레이딩 대상 정도는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함께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8,400원을 넘어왔는데 8,400원만 유지해주면은 트레이딩 대상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SJ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J그룹도 오늘 21선, 60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이 29,000원 정도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보유해서 뭐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치과용 의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덴티움이나 레이 같은 종목도 함께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난주에 덴티움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3,000원 돌파하면서 저항을 넘어가면서 다시금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 기존에도 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이가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장처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뭐 안정적인 건 오스테 임플란트고 디오는 매각 이슈가 있고 덴티움하고 레이가 최근에는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레이저 마커 쪽으로 이제 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종목이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을 공짜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 뭐 12만 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업종 관련주들 계속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쪽 이슈,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두산 바켓이나 진성TEC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참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기 실적점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섹터들, 뭐 여기에 종목들 기존에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모 그룹의 화학삼형제라던가 아프리카 TV 말고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뭐 종목이라던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저희 장기 구독자분들은 다들 이제 많이 분기별로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이번 실적 시즌도 편안하고 무난하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지금 구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구간, 하반기 구간은 종목 선정이 이제 슬슬 쉬워지는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7월 15일 이후에는 굉장히 뭐 편안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기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저희가 매달 15일에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